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할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 때 7% 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과연 여기에서 던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스를 좀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남부발전에 가스터빈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이 붙었습니다. 호재죠. 근데 결론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서 가스터빈 수주 행진, 국산화 수출 투트랙 지속. 아까 남부발전에다 넣었다라는 건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뭐예요? XAI에다가 가스터빈 수주했죠. 8개 수주했죠.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뭐 있습니까?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우리나라 법이 통과가 되니까 뭐 엄청나게 또 자금이 몰리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서? 어제 오후 5시 15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25%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빠질까요? 삼성전자가 막 7%씩 날아가는 이 와중, 이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왜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루마니아 원전 SMR 이거 투자 결정이 언제 나온다고요? 2월 12일에서 3일 여기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려가. SMR을 짓기로 했거든요. 6기가 모두 투자 결정이 돼 K가 나오면 당연히 날아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한 기 지어보고 이거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5기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이 난 건 없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우려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우려가 이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들, 이 자금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여기다 돈을 때려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단기 자금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줄 건데 애널킴이니까 이런 얘기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를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쭉쭉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메타가 인디애나에다가 4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것도 14조 원이다. 규모가 적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쭉쭉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줄 거죠.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야 되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뉴스 내용을 좀 보면 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지난달 미국의 환경단체가 소비자가 인프라 구축 비용을 떠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국의 규제와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다 계속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전력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전선주라든지 그 전 중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승해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투자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거기다 세금 때려붓는 거 아니냐. 우리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니냐. 중간 선거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긴급 전력 경매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력을 경매를 붙이겠다. 15년간 전기를 니네한테 공급을 해 줄 테니, 빅테크에게 공급을 해 줄 테니 계약을 따라.
그리고 15년간 니네들한테 공급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발전소 니네가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미리 수주를 따놓고 그 돈으로 소비자가 직접 돈을 대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예요? 소비자가. 빅테크죠.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금 마련해 놔야죠. 그래서 피터슨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현지 유틸리티 업체와 전력 공급 합의를 마쳤으며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은 메타가 직접 부담을 하고, 이거 뭐예요? 트럼프의 긴급 전력 경매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번에 초기 자금으로 100억 달러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지 않을 테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긴급 전력 경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이미 그 정책을 실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한국의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는 얘기, 합치면 다 뭡니까? 전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딱 보이죠? 그래서 아까 루이지애나 주였잖아요. 여기 보면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여기에 가스발전소 3기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가스발전소를 지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 터빈 필요하죠. 아까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과 미국에서 가스 터빈 수주 행진, 국산화와 수출 투트랙 지속. 다시 얘기해서 메타가 짓는 이 4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에 가스 발전소 3기를 짓는데 거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가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루마니아 SMR, 이거는 우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한기 지을 6기 생각을 했는데 한기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보고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투자특별법 2월에서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메타가 지금 14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거기에 가스 발전소 3기 짓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뿐만 아니죠. 메타가 짓는 거면 다른 애들 빅테크들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다 들어가겠죠.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도 나와주겠죠. 일단 당장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발전소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터빈 쪽으로 이야기가 이동했다가 이거는 당장 급한 불 끄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자력 발전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다가 어휴 이거 조사하느라고 고생했어 라는 의미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단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의 화두가 이게 될 거라는 거는 대충 감이 오죠. 그죠? 4조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모일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해 줄 수 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긍정적일 거다라는 것들은 예상이 가능하죠. 제 말 맞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HBM4를 출하했다. 마이크론 탈락선 반박.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HBM4 아닙니까? 예전에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었고 거기에 SK 하이닉스는 미친듯이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못했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HBM3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삼성은 납품 못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날아가고 삼성전자는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HBM 출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었죠. SK도 물론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막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론이 삭껴가지고 우리도 HBM4 납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탈락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탈락하지 않았어. 젠슨왕이 우리 거 좋다고 얘기했어. 이러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 내용이에요. 뉴스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메타가 지금 데이터 센터 짓기로 했고 거기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코드가 다 뭘로 몰립니까? HBM4로 몰리죠. 그러면 오늘 전제가 뭐예요?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고 그 핵심에는 HBM4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HBM 핵심 기기를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오늘 아침에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미반도체를 추천을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미반도체의 모습입니다. 이거 분 차트로 120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분 차트로 보면 어제까지의 모습 뭡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하락 삼각 패턴이죠. 보여요? 하락 삼각 패턴입니다. 그러면 얘는 굉장한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 지지 라인이 뚫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꼭지점에 와닿았잖아요. 거기에다가 12평선에 와닿았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뚫리던 지지를 밟고 뛰던 둘 중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위로 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30분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차트로 보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 고점 라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항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갭으로 이걸 뚫었어요. 저항대를 뚫었다고. 갭으로 저항대를 뚫었다. 지지 라인에서 갭으로 저항대를 뚫었다. 시장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장대 양봉이 필요하죠. 장대 양봉은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 발생을 하거든요.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 특징이 뭡니까? 갭으로 뚫어주든가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아침에 갭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을 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봐야죠. 장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단타로 수익도 계속해서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낼 때마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단타 치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론은 암만 설명해봐야 뭐합니까? 실제로 내가 그걸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내십시오. 010-8189-5170 이쪽으로 세력이라고 메시지 적어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왜 세력입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단순히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린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원을 보고 매매합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매매합니다. 그리고 이 액터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보여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010-8189-5170 이쪽으로 세력이라고 메시지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